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채권과 물권의 종류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이 채권이 광의 채권하고 광의 채권으로서는 특별 우선 채권, 이 부분은 이제 더 제가 더 이렇게 하면 체면이 잘 나오죠. 체계된 게. 이렇게 특별 우선 채권으로 해가지고 필요비 유익비 사한 청구권,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리고 당해세, 국세나 지방세의 당해세 같은 걸로 우리가 특별 우선 채권이라고 하고 담보물권으로서 근저당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 부채권으로서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일반 우선채권으로서는 조세, 공과금, 그리고 임급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으로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하고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채권, 이런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사이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권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특정 물권을 지배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특정 물권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물권 간의 우선순위를 보면 동일한 물권 사이에는 먼저 성립된 것이 나중 성립된 것보다 우선한다. 이것이 일물일권지 원칙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보면 어쨌든 제가 한번 좀 판서를 해가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광의 채권은 물권과 채권을 아우르는 거죠. 광의 채권에는 담보물권 그리고 저당권 부채권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일반 우선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 이 담보물권은 이제 근저당 담보가 등기예요. 그리고 저당권부 채권은 담보가 등기예요. 담보가 등기. 그리고 확정일자부 임차권. 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물권적인 효력이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이 등기된 임차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차 등기하고 임대차 등기는 민법 제 6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하는 거죠. 에 의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지에 관할 임대차 등기는 전세권처럼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입주 기간에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용 동의용 인감증명을 첨부해줘야만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임대차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는 글자 하나 틀린 것 같지만 내용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사용수익하거나 상가를 사용수익하는 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지만 임대차 등기는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만 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처럼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민법 6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로서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정해져 있는 거지 민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권이 종료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 임대인이 배지적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아파트를 팔거나 또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 경매당하거나 공매당할 때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의 이 판사의 명령으로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임대차 계약권이 종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하고는, 임대차 등기는 이승, 임차권 등기는 저승이죠. 제가 표현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채권을 지금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이외에 우리가 또 채권이 또 있는데요. 이 채권은 특별 우선 채권이 있죠. 이거 위에 우리가 특별 우선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우선 채권은 뭐냐? 경매에서 1순위로 배당해야 되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2순위로 배당하게 되는 최우선 변제금이죠. 이 최우선 변제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세 번째는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이 세 가지는 똑같이 동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주택이나 같은 경우는 실제 배당할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의 2분의 1 가격. 그러나 근로자의 우선 변제는 그러한 제한 없이 전체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특별우선 채권, 세 번째는 당해세죠. 이 당해세는 국세 당해세가 있고 지방세 당해세가 있는 거죠. 이러한 특별우선 채권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경매 비용을 빼고 나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이해해 4순위부터 10순위까지는 지금 이 광의의 채권, 담보물권, 저당권물채권, 일반 우선채권, 일반 채권에 의해서 배당이 되는데, 일반 우선채권은 누가 있느냐? 조세 채권, 공과금, 그리고 임금채권이 있다.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제한. 그리고 일반 채권은 가압류 채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강제경매 또는 집행권을 갖고 배당 요구한 채권, 배당 요구, 이러한 채권들은 일반 채권이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항상 채권을 나눌 때는 이렇게 특별우선 채권하고 광의 채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광의 채권은 협의 채권하고 이제 그 협의 물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담보 물권도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눌 때는 항상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특별우선 채권, 광의 채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특별우선 채권은 1순위부터 2순위가 3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광의 채권은 4순위에서 10순위까지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 간의 충돌이 생길 때는 순환 배당도 하게 되고, 평등 배당 또는 뭐 이제 그 흡수 배당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여러분이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항상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배당을 해요. 그리고 광의 채권으로서 물권과 채권,
이 물건 중에서도 담보물건과 전통적인 담보물건이죠. 근저당 담보가등기. 저당권무채권은 담보가등기는 채권이에요. 물건과 채권을 할 때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면 담보가등기라고 하고, 그리고 담보가등기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과 같이 저당권무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 물권적 효력이 생기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이 확정일자도 이건 분명히 채권이에요. 채권이지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 주간에 그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저당권부처럼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즉시 받은 날로 당일날 주간이라는 경우는 주민센터에 받았다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말하죠. 몇 시에 받았는지는 몰라. 같은 날 받으면 다 동순이에요. 이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임차권을 임대차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 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등기 시점 즉시 접수번호 갖고 대항력이 발생하거나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거나 전입신고나 또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랬을 때에는 그 최초의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소급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배당표를 짤 때 편리함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변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필요비 유익비가 이루어졌다면 이 경매로 매각되다든가 공매로 매각이 되면요, 이 필요비 유익비는요 경매 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1순위 배당하는 거는 아무도 거역을 못해요. 아무도. 또 요 2순위 가면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최우선 변제가 세 가지가 있다랬죠. 그 세 가지 중에 이렇게 최우선 변제가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그리고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 세 가지 중에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는 필요비 유익비 사안 청구권 다음으로 2순위 배당받는다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그것도 1순위 배당 받고 나머지 금액 전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해세는 3순위로 배당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2순위에서 문제가 생겨요. 특별주택권에서 2순위에 예조항이 있어요.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은 어떤 예조항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주택가액 또는 상가 건물가액의 주택가액이나 상가 건물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의 2분의 1 가액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초과하면 2분의 1 범위로 강제로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또 제약 조건이 또 뭐 있냐? 그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 또는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을 위해서 이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가액의 최우선 변제를 현행법상 현행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일 때 9,5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죠. 물론 소액임차보증금이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죠. 8월 달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 뭐 3,700만 원을 바뀌고 막 이런 거 그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현행법상 1억 이하일 때 3,400을 최우선 받는다는 거지. 앞으로 8월 달에 개정이 되면 대통령령이 바뀌게 되면 주택임대 개정이 되면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 3,700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아직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이런 주택이나 상가에는 소액임차인이 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소액임차인 여부를 따지게 돼요. 그리고 주택가액이나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 이렇게 특별수권 중에서 다른 건 제한이 하나도 없어. 1순위, 2순위, 3순위.
주택인 상가 임차인이 두 가지 제약이 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가 건물가 2분의 1 보면 최우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 2분의 1 범위내 최우선을 받으면 그거 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은 다 3,700만 원씩 다 주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은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